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과거 우리가 좀 불안했던 그런 심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통계들이 있겠는데 일단은 뭐 분양 시장이 지금 과거보다는 좀 다시는 점점 뭐 엄청 불타오른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조금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제 4월달, 5월달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또 계속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최고의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뭐 미국 금리나 인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이 서울시에서 이제 또 하나의 굵직한 발표를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 발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가고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이 과거 시장인 시절에 르네상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강변 일대 뭐 많은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뭐 제가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했던 그 기억들이 아는데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현재 이제 이 한강 르네상스 2.0이라는 걸 또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발표됐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 보니까요, 서울시 통계를 보면요, 일단 전체 한강변 일부 한강변을 끼고 있는 토지 면적의 75.8%는 주거 지역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75%를 자리 잡고 있고 상업 지역이 12%, 그다음 중공업 지역도 한 12% 정도로 상당한 부분 한강변 일대는 주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주거 지역 일대가 그 동안은 뭐 알짜배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강변이 좋긴 하지만 가격대가 비싸지 않았나 보면 실제 보면요. 자, 뭐 여의도 일대도 상당히 뭐 엄청나게 뭐 고급적인 뭐 메리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건너편의 마포 일대도 상당히 아파트 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 보면 뭐 이촌동 일대나 뭐 밑에 한남동 일대 아래 또 내려가면 반포 일대 등 다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서울에서도 상당한 뭐 명품 아파트 단지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 지역이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개발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즉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는 이 지역 주거 지역이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 일대에도 하나의 변화가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표를 했다. 이게 저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실제 뭐 이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의도 같은 경우 시범이나 삼부 아파트도 있고요. 뭐 반포도 다양한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고 뭐 압구정이나 잠실, 장미 아파트 1차, 2차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죠. 이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 과거에는 이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뭐 초과기간 수재나 뭐 규제에 따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라서 그만큼 더 높은 또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또 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 내에 상당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에 초고밀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한강변 라인 쪽으로 해서 뭐 상당히 당산이나 뭐 여의도 일대 개발된다.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여의도 좋긴 한데 가격대가 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냐. 그런 경우에는 뭐 영등포 인근의 여의도 인근의 영등포 일부 지역에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틈새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로 옆에 또는 인근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큰 뭐 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편이 안 되네요. 네. 자,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실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과거에 이제 자리 잡았던 지역들이 뭐 여의도가 있고요, 그다음 뭐 이촌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반포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하면 뭐 잠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 뭐 장미나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뭐 신규로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덕이나 좀 미사 쪽이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하면 뭐 덕은지구 같은 경우 고향 덕은지구도 한강변을 끼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래쪽 뭐 마곡 같은 경우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자, 이 한강변 라인 쪽에 포인트를 잡으셨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한정적인데 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 그거를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투자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이 좀 재력이나 뭐 좀 투자 자금력이 좀 있다고 하고 좀 장기적 투자 가능하다 하면 그냥 여의도 같은데 그냥 투자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하시거나 또는 그 지역 인근에다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은 아니지만 덕은지구 지금 현재 막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덕은지구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는 지역들 분명히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그래서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곡이라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막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들이 들어온다. 근데 마곡은 이미 들어가기 너무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 마곡 인근에 보면 공항동이나 아니면 방화동 일대에 아직은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죠. 자, 이렇게 투자라는 건 내가 어떤 엄청나게 좋아지는 지역에 직접적인 투자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일자리나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만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근처로 투자하시면 아직은 서울에 투자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세대 될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이런 가격이 아직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2.0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주요 사업입니다. 자, 언론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자, 서울 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이 이야기는 서울 링이라는 거 상암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워낙 언론이나 다중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관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이 서울 일대, 여의도 일대나 노량진 일대 이쪽 개발하는 흐름과 그다음에 반포 인근에 개발되는 흐름, 이쪽이 좀 주택 시장에 좀 뭔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7년도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3월 9일 날 르네상스 2.0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한강벨대 규제 완화로 한강 중심 성장 기점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광, 어떤 일자리 또는 주거지역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주거지역 일자리 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택으로 관련돼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를 좀 특색 있게 포인트를 준다고 이제 포인트가 나왔는데 자, 초고층 아파트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다른 나라 경제도시나 경제 수도나 또는 가까운 일본 도쿄를 가든 다양한 경제적인 도시들 가보면 상당히 이 경제 중심부 중 초고밀 개발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고층 빌딩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서울에 물론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산과 대비했을 때 부산이 오히려 높은 건물들이 오히려 더 웅장하게 펼쳐지는 모습들이 좀 더 많지 않냐 할 정도로 그동안 서울이 이 35층 룰에 많이 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감에 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고층 아파트 허용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층부 이 특화가 또 이제 중요한데 이게 좀 상당히 저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처음에는 이겁니다. 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 공공성 확보가 시켜주고 대신 초고층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좀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부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들 과거에도 35층밖에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컨벤션 시설이나 마이스 산업이나 그런 것들 같이 하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50층까지 허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기억이 나는데 자, 앞으로의 여의도의 일부 아파트 지역들을 보면요, 상업지역을 끼고 있거나 또는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이미 상업지역이나 용적을 가져갔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에 상당히 좀 입지적인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공성 확보가 합쳐지고 스카이라인이 그다처럼 획일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죠. 자, 저층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디자인에 특화를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를 허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서울의 이종 주거 지역에 특히 한강변 일부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지역들의 이종 주거 지역이나 또는 뭐 삼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저층 디자인 특화를 시킨다 하면 뭐 준주거나 또는 뭐 더 높게 뭐 일반 상업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종 주거가 삼종 주거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발표로 그냥 뭐 딱 그냥 문구로 딱 나왔지만 앞으로 이게 시범 룰로 하나하나 적용된다면 상당한 이 저층 주거지 일대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층 주거 지역들 뭐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뭐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철교 남단 일대 수변 복합 개발 추진이 있는데, 자, 이 노량진동 일대가 무려 17만 4,896제곱미터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노량진 일대가 보면 노량진 일대는 뭐 노량진 지금 재개발 구역들 하나하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오른쪽에 흑성 노타운이나 왼쪽에 보면 지금 뭐 영등포 노타운이 어느 정도 좀 완성된 단계라고 보면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물론 여의도도 지금 뭐 이야기는 나오지만 바로 뭐 시작은 안 했죠. 자, 이 노량진 일대가 상당히 또 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때문에 좀 뭐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일대 수협이 갖고 있는 이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 이 자리 옛날 자리죠. 지금 이전을 했죠. 이 자리 일대가 준주거 지역을 자, 삼종나 준주거 지역 있는 지역을 용도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주는 부분과 함께 노량진역 일대도 삼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주고 이 수도 자재 센터라고 상당히 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종 주거 지역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준주거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아파트나 앞으로의 주택 공급, 서울에 부족한 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업무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노량진동 일대 상당한 앞으로의 큰 변화가 감지되는 지역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밑에 아까 노량진 초등학교 인근의 뭐 재개발 구역들이 속도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런 업무 시설이나 또는 복합 개발이 진행된다면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이미 하나하나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뭐 이슈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링에서 뭐 집중적으로 뭐 서울링이 뭐 어떻게 들어오면 상당히 어떨까 그런 것도 좋지만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선점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아마 지금 부동산적인 완화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눈여보시고 저도 같이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 정보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좀 들어가시면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